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검찰 김명수 수사 변죽만입니다. 한송원 기자 단독 취재 내용인데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김명수 거짓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핵심인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두고 이 주변 사람들만 찔끔찔끔 조사하면서 변죽만 올리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특히 일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선 진전된 진술이나 증거물이 나왔지만 여전히 대법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변호사 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게 2021년 2월이니까 이 2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셈입니다. 예. 자세한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 수사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김 대법원장은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2020년 5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서도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바로 다음 날 녹취가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탄로 났습니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이후 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새롭게 포착된 김 대법원장 관련 증거들은 어떤 겁니까? 저희 취재에 따르면요. 대법원장이 이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 때문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정황이 담긴 이 새로운 증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앞에서 들려드린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의 녹취 파일과는 좀 다른 종류의 증거물인데요. 검찰은 지난해 이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고도 뭉그적거리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사 방향도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검찰은요, 당시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을 서면으로 또 임 부장판사에게 이 사표 제출 의사를 직접 들었던 김인겸 행정처 차장은 서면 조사에 이어 4시간 동안이나 방문 조사했습니다. 또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최근에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인사를 담당했던 A 인사총괄 심의관을 참고인으로 2차례 이상 조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검찰은 이들에게도 통상적인 법관 인사 시스템을 묻거나 이 김 대법원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안들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무산되는 겁니까?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네. 이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 김인겸 행정처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게 남아있다. 이렇게 수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열어뒀고요. 또 검찰 일각에서는 오는 9월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점을 감안해서 이 수사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검찰 김명수 수사 변죽만의 느낌표는 양심엔 임기도 시효도 없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김명수 거짓말 의혹은 국민에게 법치의 보루이자 이 법의 수호자를 대표하는 대법원장의 어두운 민낯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여부를 떠나 법과 양심 또 정의와 진실을 추구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이 떨어진 권위와 신뢰 회복을 위한 선택이 우선인 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180도 태도 바꾼 민주당입니다. 예. 헌재 결정 이후 이른바 꼼수 탈당을 했던 지금 이 민영배 의원의 복당론이 급부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 절차는 위법하지만 효력은 유지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자마자 친명계 의원들이 앞다퉈 꼼수 탈당의 당사자인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거들고 나섰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가장 선명한 의원을 한 사람 꼽으라면 주저없이 민영배 의원이라고 했고 민 의원 복당 공개 요구도 쏟아졌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위장 탈당이다, 꼼수 탈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 자신의 소신과 신념 또 거기에 기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인데.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는 민주당에서 민영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네, 민 의원은 탈당 2달도 안 돼서 이 복당 의사를 밝혔지만 이 중립 성향 의원들은 물론 당시 당 지도부도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마치 그렇게 볼 겁니다. 채권자가
소송 들어오려고 하니까 부부가 위장이혼한 걸로. 본인이 결단한 문제인데 탈당 이후에 이제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민 의원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지금이야 이 복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이 지난해만 해도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탈당에 대해 입장을 수차례 바꿨습니다. 이 맨 처음엔 나 혼자 결정, 이 복당이 미뤄지자 당과 상의한 일이라고 당을 압박했습니다. 뭘 이장 탈당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제가 내린 그 정무적 판단이 있었고 이거. 꼼수 탈당 문제가 워낙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도 복당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요.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복당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원흑 의원은 꼼수 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180도 태도 바꾼 민주당의 느낌표는 공동선 빠진 순교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민주당 철험의 의원들은요, 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순교자가 되는 헌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자평해 왔습니다. 또 민 의원이 지금 돌아온 순교자 대접을 받고 있는 건데요. 2014년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정치는 공동선을 위해 순교자와 같은 헌신을 요구한다. 이 무거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